맨유가 브랜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가져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좋은 득점이 터졌던 경기였어요. 심지어 선제골을 먼저 내주고도 후반전 비교적 이른 시각 60분대에 2대1로 역전에 성공한 맨유 입장에선 여러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죠. 이날 테나가 준비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백포라인의 구성이 평소와는 좀 다른데 우선 왼쪽 풀백으로 뛰던 달로가 원래 본인의 자리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맨유의 왼쪽 풀백 자리가 여전히 전멸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왼쪽 센터백을 보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했습니다. 리산드로 대신 이날은 조니 에반스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 더리우트와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죠. 3선엔 카세미르와 에릭센, 2선엔 왼쪽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중앙엔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른쪽엔 마커스 레시포드, 최전방 라스무스 홀룬이 배치됐습니다. 더리우트, 에반스, 리산드로의 백스리는 후방에서 무게감을 잡아주고 오른쪽 풀백 달로는 빌드업 관여보다는 높이 올라가서 하프라인 부근 혹은 파이널 서드 인근까지 올라가 레시포드를 서포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보는 테나음판 3-2-4-1이죠. 이날 테나의 전술은 여전히 다이렉트한 롱패스, 칠리 축구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여태 다른 경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방에 배치된 9번 호일룬의 활용법이었어요. 테나는 최전방에 호일룬을 두고 그 양쪽에 가르나초와 레시포드를 뒀습니다. 호일룬은 단순히 위쪽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경우에 중원의 센터 서클 쪽을 향해 적극적으로 내려오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드업 플레이, 우월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볼을 따주는 플레이를 수행했죠. 호일룬이 중원에서 볼을 따주면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가르나초,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는 레시포드가 호일룬으로부터 패스를 받아 빠르게 상대의 뒷공간을 부수고 들어간다. 이게 이날 테나가 준비한 승리 플랜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요. 맨유의 후방에서 공격이 전개되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호일룬이 달로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 등을 딱 쥐고 홀더 플레이를 해줘요. 호일룬은 이 패스를 받아 깔끔하게 돌아선 뒤 앞으로 전진, 태클을 받아 넘어지는 와중에도 오른쪽 터치라인 넓게 벌려선 동료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이날 레시포드의 컨디션이 비교적 괜찮았다고 보는 이유가 이 포인트인데 레시포드는 호일룬으로부터 패스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반대쪽 상대 뒷공간을 부수고 들어가는 가르나초를 발견하고 오른발로 강하게 전환 패스를 찔러줍니다. 레시포드의 좋은 패스를 받은 가르나초는 넓은 공간에서 상대의 골문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죠. 바로 몇 분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후방 라인에서 높이 올라온 달로가 호일룬을 향해 전진 패스를 찔러줍니다. 호일룬은 이 패스를 받기 위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는 깔끔한 테크닉으로 자기에게 붙은 마크를 제쳐낸 뒤 왼쪽에서 직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가르나초를 향해 깔끔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볼을 받으려고 내려오는 움직임, 그리고 볼을 받은 직후에 곧바로 상대를 제쳐낸 뒤 좋은 패스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호일룬의 이런 홀더 플레이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 맨유는 똑같이 다이렉트한 전개를 하더라도 중원을 아예 거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 있는 골키퍼, 오나나나 센터백들 혹은 아래로 살짝 내려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고 돌아서면 앞쪽 양측면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롱패스를 때려 넣었어요. 이렇게 1차 패스 한 번에 최전방으로 전달하려다 보니까 롱패스의 정확성도 안 좋았고 상대 수비가 대응하는 게 비교적 쉬웠죠. 그래서 전혀 위력적인 전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토트넘전이었죠. 토트넘전에서 테나는 포스테코글루가 뒷공간을 많이 노출한다는 점에 꽂혔던 건지 골키퍼나 센터백, 브루노가 볼을 잡으면 무조건적으로 전방 측면을 향해 롱볼을 때리라 지시했습니다. 이 부정확한 패스들이 토트넘의 수비 진영, 특히 판더벤에게 대부분 차단당했고 그 결과 맨유는 좋은 공격 장면 없이 3대0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오늘 경기에선 같은 다이렉트 전개라도 중원에 있는 호일룬을 한 번 거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확성 측면에서 확실히 이전보다 나았고 또 호일룬이 중앙에서 볼을 따내기 위해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들이는데 성공. 양측면에 있는 레시포드나 가르나초는 비교적 널널한 상황에서 침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테나가 준비한 이 시스템, 레시포드와 가르나초를 동시에 출전시키고 가르나초를 왼쪽에, 레시포드를 오른쪽에 둔 건 레시포드의 오른발 킥을 활용해 한쪽 윙어에서 반대쪽 윙어로 바로 넘어가는 그림, 윙어 투 윙어를 구현하기 위해서였어요. 레시포드가 한쪽 측면에서 볼을 잡고 반대편 직선적으로 잘라 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반대 전환 패스 혹은 크로스를 찔러준다. 이게 지난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를 잡았을 때도 그렇고 딱 레시포드가 컨디션이 좋은 날에 잘 나오는 플레이였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면, 호일룬이 중원에서 홀더 플레이로 볼을 따주고 레시포드가 이걸 잡아서 반대편 가르나초에게 찔러준다. 이런 장면도 있었고 상대 진영에서의 지공 상황에서도 이 플레이가 나왔죠. 후반 46분, 맨유가 1대0으로 리드를 빼앗긴 상황에서 후반전이 막 시작한 무렵입니다. 박스 마크 근처에서 볼을 잡은 호일룬이 옆에 있는 레시포드와 짧은 원투를 주고받고 박스 안 오른쪽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날 호일룬의 컨디션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 전진이 거의 골문 근처까지 유지됐고 브랜트포드 수비진들이 아슬아슬하게 볼을 걷어내는데 성공하죠.
이후 맨유가 박스 근처에서 볼을 돌리며 지공을 유지하는데 아까 호일룬의 오른쪽 방향에서의 침투, 가까운 선수와 연계를 주고받는 레시포드의 존재가 뇌리에 박혔는지 브렌트포드의 시선과 주의가 전부 맨유 기준 이 오른쪽 방향에 쏠려 있어요. 그 결과 반대쪽 가르나초에겐 아무 수비도 붙어있지 않고 그 앞에 골문으로 향하는 공간이 열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본 레시포드는 가르나초를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방출. 가르나초는 앞쪽 공간이 열린 상태로 볼을 받아 깔끔한 발리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호일룬의 적극적인 침투와 레시포드의 연계, 이로 인해 오른쪽으로 몰린 브렌트포드의 수비와 왼쪽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얻은 가르나초, 그리고 이걸 마무리하는 양 날개의 다이렉트한 연계, 윙어 투 윙어 플레이까지 이 경기 테나가 생각했고 원했던 딱 그대로의 골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날 맨유가 좋았던 점이 이런 부분, 전방 자원들의 연계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테나가 22-23 시즌, 부임 첫 시즌에 호평을 받았던 게 이런 거였죠. 전방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유연하게 자리를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고 깔끔한 연계, 링크업 플레이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 라인에 빈틈을 유발한다. 그리고 우리의 파괴적인 공격수가 그 틈을 파고들어 득점을 올린다. 22-23 시즌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커스 레시포드가 유동적으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레시포드가 그 틈을 파고들면서 어마어마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브렌트포드전에선 예전 테나의 그 좋았던 전방 플레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후반 61분, 아까 가르나초의 동점골 이후 맨유가 1대1로 따라붙은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고 맨유가 이들을 측면 코너로 몰면서 강한 압박을 걸고 있죠. 이 압박이 통하면서 결국 상대의 부정확한 롱패스를 유도해냈고 날아온 롱볼이 앞으로 튀어나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의해 끊깁니다. 리산드로에게 끊긴 볼이 옆에 있는 에릭센, 더 나아가 박스 앞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서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전방 가장 위쪽에, 그리고 그 양옆에 호일룬과 레시포드가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뒤쪽으로 파고드는 호일룬을 발견한 뒤 브루노는 깔끔한 원터치 힐패스로 볼을 뒤로 흘려줍니다. 이 센스 있는 패스 하나가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하나로 불렀던 이유, 그를 앞쪽에 배치하면서 바라는 플레이가 이런 거잖아요. 오래 볼 것도 없이 간결하게 툭, 템포를 살리는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 브루노의 패스를 받은 호일룬은 그대로 상대 라인을 뚫으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했고 키퍼의 키를 넘겨버리는 절묘한 칩샷을 보여주면서 맨유의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맨유 축구를 계속 봐왔지만 이런 장면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전방 자원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창의적인 플레이,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9번 스트라이커. 이 전개를 다시 구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날 경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호일룬 같은 경우에 뭐랄까 참 여러 생각이 들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퀄리티를 보면 분명 기대가 되는 한편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많은 기대를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선수였는데 확실히 이날 경기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맨유 등번호 9번에 걸맞는 활약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어도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이적 첫 시즌에 보여줬던 득점 행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제 조금씩 자기 플레이에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서 적절한 지도와 훈련이 병행만 된다면 차세대 맨유를 이끌 좋은 선수가 될 조짐이 보입니다. 물론 맨유가 이번 경기에서 이기긴 했어도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무리 리그 초반이라지만 순위표에서 위치한 곳이 팬들 입장에선 전혀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참가하고 있는 유로파리그도 영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트벤트전 1대1 무승부, 포르투전도 3대3 무승부, 아직 유로파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다음 경기는 페네르바체 원정, 이스탄불에서 무리뉴가 기다리고 있죠. 장담하는데 이것도 절대 쉬운 경기는 아닐 겁니다. 맨유가 지금 이 좋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반등하려면 이런 어려운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껏 많은 비판과 압박을 받았던 테나 감독이 그 모든 비난을 결과로서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